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DJI가 40렌즈까지 탑재한 4K 카메라 오즈모 4K 4P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한 손에 쥐고 사용하는 4K 카메라는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촬영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4K 카메라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즈모 4K 4P를 사용해보니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일반 사용자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생각을 바꾼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망원 촬영 성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서 광각 플러스 망원 조합이 제대로 완성이 되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냥 자동으로 영상을 촬영했을 때 결과물이 만족스럽다는 점입니다. 저조도나 역광 등 영상 촬영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4K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와 갤럭시 S26 울트라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즈모 4K 4P에서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17수도 다이내믹 레인지를 지원하는 등의 스펙적인 이야기는 제쳐두고 오직 영상 결과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모습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듀얼 렌즈 구성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외계인 캐릭터를 많이 닮은 듯하고, 사용 중에도 두 개의 렌즈가 일자로 배치된 모습이 그동안 본 적 없는 형태라서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즈모 4K 4P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나 조작 편의성, 휴대성 등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바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영상 품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좌우에 두 개의 영상이 나오면 왼쪽이 항상 오즈모 4K 4P고 오른쪽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아산에 있는 피나클랜드 수목원에서 걸으면서 촬영을 했는데 길바닥에 햇빛이 비추는 곳과 그림자가 있는 곳을 봐도 그렇고 풍성한 나무의 모습을 보면 명암 표현이 오즈모 4K 4P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에 있는 아그로랜드 대신 목장에서 토토로 터널이라고 불리는 나무 동굴 안으로 걸으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강한 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갤럭시 S26 울트라가 강한 빛이 반짝반짝 튀기도 하고 나무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비치는 공간을 관호줄로 표현한 것과 다르게 오즈모 4K 4P는 안정적으로 빛을 잡아내면서 명암 표현을 하고 햇빛이 그대로 비치는 공간도 비교적 노출을 잘 잡아냅니다. 영상 촬영 시 명암 표현 능력이 훌륭하다는 것은 빛의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의미라서 주변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찍어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밝은 창밖을 배경으로 하는 역광 상황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오즈모 4K 4P는 사람을 밝게 잘 표현하면서 창밖 배경의 색상도 살려서 화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6 울트라는 사람은 어둡게 나오고 배경에 하늘이 하얗게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영상이 밝기 및 색상 정보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RGB 퍼레이드를 보겠습니다. 255가 적힌 위쪽은 밝은 영역이고 0이 적힌 아래쪽은 어두운 영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왼쪽에 있는 오즈모 4K 4P가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고르게 퍼져 있고, 특히 사람이 있는 부분에서 갤럭시 S26 울트라가 어두운 영역 위주로 제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을 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하얀색 줄이 그어진 상태로 잘린 것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밝은 영역이 손실되는 화이트 클리핑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면 갤럭시 S26 울트라는 사람이 어둡게 표현되고 화이트 클리핑 때문에 하늘의 색상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오즈모 4K 4P가 밝은 영역부터 어두운 영역까지 손실이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수준에 가깝게 명암 표현을 하고 역광처럼 영상 촬영하기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저물어 가는 해를 배경으로 셀피 촬영을 했는데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얼굴부터 입고 있는 옷까지 아주 잘 담아내면 물론이고 배경인 해넘이 모습까지 매우 멋지게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로우 촬영이 아님에도 영상에 담겨지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밝기나 대비를 조절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집해도 영상 품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밝기만 살짝 낮춰봤는데 이런 느낌도 괜찮더라고요. 이어서 셀피 영상은 아니고 해가 저물어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물놀이하는 사람들의 실루엣, 파도, 황금빛이 비치는 모래사장을 함께 담은 영상입니다. 역시나 특별한 설정이나 기술 없이 그냥 찍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피나클랜드 수목원에서 카메라를 무빙하면서 촬영한 영상으로 주변부로 갈수록 자글자글하게 울렁이는 현상을 뜻하는 젤로 현상 또는 워블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붙여서 카메라 무빙을 하면 울렁거림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오즈모 4K 4P가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울렁거림이 덜합니다. 오즈모 4K 4P는 작지만 물리적인 짐벌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니까 촬영과 떨림이나 움직임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부드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군인 갤럭시 S26 울트라의 슈퍼 스테디 모드를 켜고 아그로랜드 대신 목적은 수레 국가바 사이를 띄웠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위해 해상도를 줄이니까 QHD로 촬영이 되고 오즈모 4K 포피는 설정과 4K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인 화질에서도 차이가 나고 영상의 부드러움에서도 오즈모 4K 포피가 우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S26 시리즈가 수평 잠금을 지원하니까 오즈모 4K 포피도 틸트 잠금을 해서 수평 고정을 하고 역시나 수레국화바 사이를 걸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촬영적인 모습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쉴 새 없이 번갈아서 기울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둘 다 수평 고정 상태로 촬영된 결과물이 이상 없이 나오지만 기본적인 화질이나 떨림 처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어느 한 곳을 콕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수레국화바 전체가 보이는 방향에서 오즈모 4K 포피를 좌우로 반복해서 기울이면서 촬영한 영상을 비교 대상 없이 보고 있는데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만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오즈모 4K 포피의 핵심 중의 핵심 60mm 망원 렌즈입니다. 메인 렌즈가 20mm니까 3배 줌입니다. 지금 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3배 줌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3배 줌 망원 촬영은 인물을 찍기에 더 좋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과 가장 큰 차이는 배경의 아웃포커싱 효과가 더 들어갑니다. 아이폰 17 프로맥스 4배 줌과 비교 시 사람 뒤의 나뭇잎이나 분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배경 처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이 아닌 꽃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화각의 차이로 배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즈모 4K 포피의 배경이 아이폰 17 프로맥스보다 더 많이 흐릿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S26 울트라의 3배 줌과 비교를 하면 역시나 배경을 날리는 정도가 다릅니다. 배경을 더 날리고 덜 날리는 것은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게 달라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물이 실제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피부톤으로 더 돋보이게 촬영되는 것은 오즈모 4K 포피입니다. 카페를 갔다가 오즈모 4K 포피의 3배 줌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봤는데 찍히는 인물이 제법 그럴듯하게 잘 나오고 공간이 가지는 감성도 배경에 잘 드러납니다. 장소를 옮겨서 조도가 낮은 편인 계단에 앉아서 나름 폼을 잡고 영상을 찍어보니 노이즈가 비교적 잘 억제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장소를 한 번 더 옮겨서 인형 뽑기 기기의 조명을 이용해서 인형을 뽑는 척하는 발연기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장소가 주는 감성이 좋은 것도 있지만 3배 줌 렌즈가 참 괜찮습니다. 실내 영상만 보면 아쉬우니까 대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 서성이는 갈매기를 망원 촬영 영상도 보고 저물어가는 해도 3배 줌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실루엣 처리된 부분도 멋들어지고 태양의 모습이나 바다에 비친 태양빛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숲속에 있는 무지개 벤치에 촬영한 영상도 보면 열심히 몸짓을 하면서 포토존에서 포즈를 잡는 척을 했습니다. 인물 영상은 망원으로 찍는 재미가 있고 4K 포피는 결과물이 좋으니까 더 재미있습니다. 오즈모 4K 포피 망원 촬영은 12배 줌까지 가능하고 버튼 조작을 통한 바로가기는 3배 줌과 6배 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 6배 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조명이 약한 실내 공간을 촬영한 12배 줌 영상을 이어서 보면 노이즈 처리, 선명도 등 아이폰 17 프로맥스보다 오즈모 4K 포피가 더 좋은 것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역시나 실내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망원에서는 아이폰보다 더 좋다는 갤럭시 S26 울트라와의 비교인데 이번에도 오즈모 4K 포피의 영상이 더 선명합니다. 오즈모 4K 포피를 들고 다니면서 망원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었고 저조도에서 촬영한 영상의 품질이 매우 좋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이지만 저조도 환경이라 영상 촬영하기 좋지 않은 시간에 걸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즈모 4K 포피는 저조도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바닥의 질감 표현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오즈모 4K 포피 영상이 훨씬 더 선명하고 떨림이 다소 있고 뭉개짐 현상도 있는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영상이 상대적으로 다소 흐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두워진 후에 해변을 걸으면서 오즈모 4K 포피 저조도 모드와 갤럭시 S26 울트라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다 쪽에 모래나 보드블럭에 있는 길을 보면 오즈모 4K 포피의 질감 표현이 뭉개지지 않고 선명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영상 표현이 뭉개지듯 표현되어서 선명하지 않고 조금씩 튀는 모습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오즈모 4K 포피의 저조도 영상이 노이즈 억제가 잘 되면서 표면의 질감까지 제대로 표현할 정도로 화질이 좋으니까 비교 대상 없이 화면을 꽉 채워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밤에 가로등 조명과 건물에서 나오는 빛 있는 장소에서 걸어가면서 저조도 모드가 아닌 기본 동영상 모드로 촬영을 했습니다. 저조도 모드가 아니더라도 바닥에 보도블럭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빛이 과하게 번지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해변을 걸으면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있는 보트를 옆에 두고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보트의 화려한 색상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빛이 없는 하늘과 바다 쪽으로는 어느 정도 노이즈가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잘 억제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실내에서 빛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지만 직접 조명이 없는 어두운 계단에서 어설프게 폼을 잡으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사람부터 주변 배경까지 제법 밝게 잘 찍힙니다.
저조도 환경에서 셀피 촬영 시에 자석식으로 탈착이 가능한 필라이트 조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조명이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 써보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자의 모습은 확실하게 잘 담아낼 수 있는 광량이 나옵니다. 밤에 해변에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조명 효과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조명이나 빛이 정말 거의 없는 곳에서도 필라이트 조명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역시나 제 모습이 잘 찍혔습니다. 오즈모 포켓 포피는 셀피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고 사용해도 되는지 초점 거리를 체크했습니다.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지만 음식을 클로즈업해서 촬영해도 될 정도로 초점 거리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들고 촬영을 할 때 초점거리 확보를 위해서 손을 쭉 뻗지 않아도 되고 화면에 나오는 본인 얼굴 크기만 고려해서 거리를 조정하면 됩니다. 기본 화각이 20mm라서 저처럼 얼굴 면적이 다소 있는 분들도 무난하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앞쪽 렌즈 교환을 통해서 15mm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경을 더 넓게 담아서 얼굴을 작게 보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원판이 넓으면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렌즈 교환은 매우 쉬운데 반시계 방향으로 가볍게 툭 돌리면 빠지고 장착하는 것은 반대로 모양에 맞춰 끼운 다음 시계 방향으로 툭 돌리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데 장착은 충분히 견고하게 됩니다. 셀피 영상을 찍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인치 센서가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bokeh 효과로 확실하게 사람이 돋보이게 촬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화질이 좋으니까 주인공이 되는 사용자의 모습은 정말 잘 나옵니다. 다만 주변 배경의 모습을 흐릿하게 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풍경을 담는 것은 셀피가 아니라 그냥 촬영하는 게 좋아요. 오즈모 포켓 포피 영상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한 결과물도 보고 최신 스마트폰들과 비교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별한 촬영 기술 없이 막 찍은 영상을 편집 없이 그대로 다 보여드렸으니까 오즈모 포켓 포피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 정도 품질의 영상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즈모 포켓 포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짧게 합니다. 먼저 휴대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즈모 포켓 포피는 카메라 자체의 무게가 실측 기준으로 230.8g이고 아래쪽에 4분의 1인치 나사홈 있는 핸들을 끼워주면 253.9g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253.9g이라는 무게는 한 손으로 쥐었을 때 가벼운 편은 아니고 분명히 약간의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혹시나 미니 상태까지 끼워서 사용하면 298.4g이니까 무게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잡는 방식이 손목이 뒤틀리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가볍게 지닌 형태니까 실제 무게에 비해서는 들고 사용하는 휴대성이 좋다고 느낍니다. 들고 다닐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다음 조작 편의성에 대한 분석입니다. 촬영을 하고 싶을 때 디스플레이를 툭 돌려서 바로 촬영을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촬영을 끝내고 나서도 디스플레이를 돌리면 알아서 꺼지니까 정말 편합니다. 짧게 촬영을 자주 한다고 해도 켜는 시간이 워낙 빠르니까 일부러 켜둔 상태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를 보면 3개의 버튼과 1개의 조이스틱이 있는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몇 번 써보면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조작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연결이 되는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에도 터치 조작이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혼자서 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은데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은 강력한 장점입니다. 조작 편의성 다음은 배터리 사용 시간과 발열입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연속 촬영 시 100% 배터리 상태에서 1시간 56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길게는 2시간 1분, 가장 짧게는 1시간 51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촬영 중에 발열을 체크해보면 앞쪽은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가 48도를 찍으면서 온도가 가장 높고 뒤편은 디스플레이 뒤쪽이 48.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뜨겁다고 느끼는 정도의 온도인데 사용을 위해 잡을 때 손이 닿는 위치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요소로 장착된 디스플레이가 작지만 품질이 좋아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이는 모습이 실제로 PC 옮겨서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옮겨서 보는 모습과 표신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촬영하면서 디스플레이로 본 모습과 실제 촬영 결과물이 달라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해본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 오즈모 포켓 포피의 디스플레이는 괜찮습니다. 이번에 오즈모 포켓 포피는 103GB 용량의 내장 메모리가 들어있어서 사용하기 무척이나 편하고 당연히 외장으로 마이크로 SD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GB는 4K 60프레임 촬영 시 3시간 8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즈모 포켓 포피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디로그2는 메인 렌즈 촬영 시에만 지원하고 3배줌 렌즈 촬영 시에는 디로그만 지원합니다. 영상 촬영 해상도 관련해서는 세로 영상 촬영 시 3K까지 지원하고 저조도 모드에서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오즈모 포켓 포피가 국내 출시되기 전에 먼저 사용을 해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가장 대중적으로 오즈모 포켓 포피가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에 집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가격 정보는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어서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정확한 정보를 남겨두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가능한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즈모 포켓 포피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실사용하는 장비니까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